2024년 9월 30일 월요일 경제뉴스 매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선출된 이후 엔달러 환율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엔달러 환율은 전날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가 알려진 직후 146엔대에서 142엔 후반대까지 급락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떨어졌다. 이시바 총재 당선으로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좋은 환경이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단번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아사히는 급격한 엔화 강세 영향으로 27일 밤부터 28일까지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 니케이 평균 선물이 2,000엔가량 하락했다고 전했다. 이어 내주 초 도쿄 주식시장에서 수출 관련 주식을 중심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 뉴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했다고 현지 시간 28일 밝혔다. 헤즈볼라도 이를 공식 확인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 1인자가 잇따라 이스라엘에 의해 암살되면서 중동 정세가 또다시 경랑에 휩싸였다. 이른바 저항의 축 세력 맹주인 이란 최고 지도자가 강력히 규탄하고 이스라엘은 공격 의지를 꺾지 않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나스랄라 사망으로 헤즈볼라가 바뀌길 바란다면서도 헤즈볼라를 겨냥한 군사작전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스라엘의 최후방국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스라엘 공습으로 인한 나스랄라의 죽음은 그로 인해 희생된 수천 명에 대한 정의의 실현이라면서도 우리 목표는 외교적 수단을 통해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 진행 중인 갈등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뉴스. 29일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징검다리 연휴를 앞둔 30일부터 10월 6일 일요일까지 일주일간 27만여 명의 관광객이 제주에 입도할 것으로 집계됐다. 징검다리 연휴 기간에 휴가를 떠나는 경우를 가정한 실질적인 연휴 시작일인 27일로 범위를 넓히면 약 39만 명 이상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 관광협회 관계자는 본격적인 징검다리 연휴인 10월 1일부터 6일까지 총 23만 4천 명이 내도해 전년 대비 약 2.3%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음 뉴스. 미국의 8월 근원 개인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7%, 전월 대비 0.1% 각각 상승했다고 미 상무부가 현지 시간 27일 발표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 및 에너지 구성 요소를 제외한 근원 PCE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물가지표다. 특히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대폭 둔화해 2021년 2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월가 전망치에 부합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예상치를 하회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에 자신감을 내비치며 이미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만큼 예전만큼 PCE에 대한 시장 관심이 높지는 않지만 여전히 금리 인하 폭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오는 11월 6에서 7일 연준이 다시 한번 빅컷에 나설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음 뉴스. 27일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88% 오른 3087.53의 장을 마쳤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중국인민은행이 1조 이안의 유동성 공급과 부동산 증시 안정화 대책을 전격 발표한 지난 24일 이후 이날까지 총 12.31% 급등했다. 통화정책 완화만으로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6일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고 중국 경제가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다고 인정한 뒤 재정 지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렇다 보니 월가에서도 이번엔 다르다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유동성발 랠리에 대한 경계심도 여전하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 내 소비자 신뢰 수준이 바닥으로 떨어진 데다 부동산 시장 침체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하다며 재정 정책을 확대하고 속도감 있게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 뉴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인적 분할 이후 거래 첫날인 지난 2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 거래일 대비 5.67% 오른 31만 7천원의 거래를 마쳤다. 같은 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떨어져 나온 한화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기준가 대비 17.10% 낮아진 35,400원에 장 마감했다. 한화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기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계열사인 반도체 장비업체인 하나정밀기계와 하나비전을 인적 분할해 새롭게 세운 지주회사다. 사실상 비방산 분야를 분리한 것으로 분할 비율은
9대1로 설정했다. 국내 방산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 대표 방산주로 언급되는 LIG 넥스원과 현대로템도 외국인을 중심으로 사자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다음 뉴스. 이마트가 신세계건설 공개 매수에 나선다. 부실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몰린 자회사를 상장 폐지하고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군사를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마트는 신세계건설 지분 70.4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신세계건설 자사주를 제외한 주식을 전량 매수한다. 공개 매수 가격은 보통주 1주당 18,300원으로 책정했다. 신세계건설 소액 주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당초 매수한 가격이 공개 매수 제시가보다 낮으면 투자 손실을 볼 수 있어서다. 다만 공개 매수에 실패하더라도 이마트가 교부금 주식 교환 카드를 쓰면 무리 없이 상장 폐지가 가능하다. 교부금 주식 교환이란 지배주주가 정한 단가로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은 소수주주의 잔여 지분을 강제로 매수하는 것을 뜻한다.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통해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진행된다. 다음 뉴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편의점들은 최근 잇따라 빼어난 가성비를 갖춘 뷰티 상품을 내놓았다. 시중에 판매되는 본품과 성분은 같지만 밀리리터당 가격을 최대 70에서 80% 낮춰 가성비를 강조한 상품이다. 이처럼 편의점들이 저가의 소용량 뷰티 상품군 확대에 나선 것은 주력 소비층인 잘파 세대의 화장품 구매 수요에 대응하려는 전략이다. 시유의 연간 화장품 매출 증가율을 보면 2022년 24.0%, 지난해 28.3%로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다. 편의점 화장품의 최대 구매 고객은 상대적으로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10에서 20대로 10대 매출 비중이 42.3%로 가장 높고 20대가 32.3%로 두 번째다. 한편 편의점까지 뷰티 유통 시장에 참전하며 플랫폼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편의점과 다이소는 주력 고객층이 겹칠 뿐 아니라 가성비 상품군의 매출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9월 27일 오후 11시 50분 원달러 환율은 1312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